이단 사입이 신천지를 고발한 청춘 반환 소송. 실제 신천지에 피해를 입은 청년들과 이단 상담 전문 목회자는 해당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이단연구에 생을 바쳤던 고 탕명환 소장의 순교 25주기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군장교 임직을 앞두고 있는 후보생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의 뜻과 비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은보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주대준 전 카이스트 부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란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속아 젊은 날에 시간을 허비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또 신천지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전문가는 청춘 반환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의미의 청춘 반환 소송.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중심이 돼 신천지를 상대로 벌이는 국내 첫 집단 소송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한 일본 통일교 사례에선 피해자 규모가 많고 소송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승소를 이끌었지만 아직 국내에선 선례가 없어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신천지에서 청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청춘 반환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이유에선지 피해자 대부분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해선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해집고 싶지 않고 다시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반환 소송에 마음이 그렇게 크게 동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다면 당연히 응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막 내가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든다는. 왜냐하면 사회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한데 그 시간을 내가 거기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유롭게 막 찾아보면서 내가 이걸 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독하게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잘 알아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청춘의 시간을 신천지에서 보낸 이들은 실제로 자신을 위한 시간과 투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신천지 포교 활동과 헌금, 상당한 노동 활동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신천지는 여기에 더해 주변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헌신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진짜 많았어요. 많이 혼내켜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무슨 죄덩어리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혼났고 그 혼나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싫어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걸로 다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하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단 상담 전문가는 피해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청춘 반환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판례가 없고 종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조계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서 신천지도 정당한 종교로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보다는 그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면 그건 앞으로 신천지 대처뿐만 아니라 이단 대처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들의 포교 자체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박탈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저는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현웅 목사는 이번 소송이 단지 신천지에 몸담았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경우 신천지에 강력한 위협이 되고 포교 활동에 제동을 건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청춘 반환 소송의 승소를 통해 더 이상의 신천지로 유입되는 이들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이단연구의 선구자인 고 탕명환 소장의 25주기 추모 예식이 드려졌습니다. 이날 추모식에선 고 탕명환 소장의 자료집 헌정식도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수성교회 홍성현 은퇴 목사는 이번 추모 예식이 탁 소장이 원했던 민족교회 일치와 참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슬픔을 멈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자고 전했습니다.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인 탁재일 교수는 선친이 하셨던 일을 아들 셋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이어왔다며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탁명환 소장의 25주기를 기념하며 만들어진 자료집엔 탁 소장이 생전에 썼던 26권의 이단 연구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 설교가 담겼습니다. 가족들은 선친의 귀한 자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가올 30주기엔 동영상과 음성 자료들도 한국교회를 위해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 탁명환 소장은 한국 이단 연구의 선구자로 1994년 이단 단체에 속한 괴한의 피습으로 순교했습니다. 학생 군사 훈련단, 흔히 ROTC란 줄임말로 불리고 있죠. 이들은 대학 생활 4년 내내 방학 정기 훈련에 참여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장교 임직을 앞두고 있는 학군단 후보생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역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교 임직을 앞두고 있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 후보생들의 함성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웁니다. 무대에 선 찬양대의 힘찬 찬양 소리는 훈련으로 지친 후보생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 문무대교회는 이렇듯 매주 약 4천 명의 후보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위들이 신앙에 대한 그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부대의 안정과 또 강한 그 부대를 육성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 문무대교회를 찾은 후보생들 중 70%는 비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도 문무대교회와 함께 협력하며 후보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스미션 2020이란 사역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청년들을 복음의 길로 이끄는 데 노력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임관을 하게 되면 소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밑에 한 30명의 부하를 이제 지휘할 수 있는 초급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선교회 뭐라고 그럴까 좀 그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섬김은 후보생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믿는 후보생들에겐 복음의 감사함을, 믿지 않는 후보생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보생들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또 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훈련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생 군사훈련단 소속 장교 후보생들은 대학 4년 내내 매년 방학 시즌이면 합숙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무대교회는 앞으로도 일반 사병뿐만 아니라 이들의 리더 역할을 감당할 장교, 부사관 후보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음보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이 포럼은 옥하는 목사의 제자훈련과 목회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상황을 진단하고 제자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는 변질된 제자훈련을 지적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제자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대표 김영국 목사는 성도가 끊임없이 제자를 생성해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훈련이라며 방법론과 신학을 기초로 한 제자훈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말씀을 전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시종일관 고뇌했던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며 이 시대와 세상을 위해 고뇌하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은보포럼 발족식에선 배창돈 목사가 대표로 초대됐습니다. 은보포럼은 고 옥하는 목사 기념사업을 비롯해 제자훈련 계승을 위한 세미나와 학술대회, 제자훈련 컨텐츠 개발 보급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주대준 전 카이스트 부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주신임 대표회장은 이달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대준 신임 대표회장은 청와대 경호처 차장과 카이스트 부총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주신임 대표회장은 많은 기관과 연합해 직장선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며 새 직선의 목표와 방향을 세계 복음화 사역으로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새 직선에 걸맞는 사역을 펼치기 위해 여러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동역하는 모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새 직선은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통한 세계선교란 목표 아래 지난 1993년 창립됐으며 이날 총회에선 해외 선교의 네트워크 추가 구축,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세계 직장선교 대회 등의 사역이 논의됐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해외에서 진행된 특별한 졸업식 이야기입니다. 백석대학교가 해외 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졸업생 26명을 위해 직접 미국 괌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새로운 사회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졸업식을 마련한 겁니다. 졸업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호텔리어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백석대학교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을 축하하며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이 분쟁 피해 지역의 아동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따뜻한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분쟁 피해 아동을 위한 평화의 노래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시리아, 동콩고, 중앙아프리카 등 계속되는 분쟁으로 고통받는 분쟁 피해 지역 아이들을 돕기 위한 합창 공연인데요. 33명의 합창단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며 지구촌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도 함께 참여해 감미로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분쟁 피해 지역 아이들이 밝은 미소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월드비전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분쟁 피해 지역 아이들의 힘겨운 삶에 따뜻한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교사와 경찰, 해경 등 공무원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공립교원 3,319명, 경찰, 해경 2,950명, 일반 부처 1,771명 등 국가공무원 8,040명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국민안전 건강 분야에 3,970명, 교육, 문화, 복지 분야 3,666명, 근로감독 취업 지원 등 국민 편익 분야 546명, 경제 분야 14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월급 20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비용이 부담돼 휴가를 포기한 취약계층 2천여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 25만 원을 지원해 여행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대상인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 등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신청자 중 임금이 적거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종교가 아닌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 도덕, 철학 등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통합을 논의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통합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역시 오는 25일 이번 회기 첫 임원회를 열고 통추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15개 단체가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기독인 연합을 결성하고 신앙 선조들의 믿음과 행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념예배와 대중집담회를 엽니다. 기독인 연합은 28일 청어람홀과 탑골공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와 선언문 발표식을 갖습니다. 또 내달 19일엔 대중집담회도 개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밝혔습니다. 감리교단은 오는 22일과 27일 인사동과 홍대 거리에서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단 주도로 진행한 3.1 독립운동 관련 세미나와 자료, 사진을 엮은 자료집도 제작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교회와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실내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라돈은 일상 중 노출될 수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무색 무취의 측정기 없인 발견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완현 사무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